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커텀즈 개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지만 인커텀즈라는 국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딱 정의한다면 당사자들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운송과 관련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인커텀즈의 규정 내용은 운송과 관련된 셀러, 바이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인커텀즈에서는 당사자의 운송 관련 의무를 10가지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랬어요. 몇 가지로요? 10가지로. 10가지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운송비의 분담. 그쵸? 그 다음에 위험의 이전. 위험의 이전이라는 건 뭐예요? 물건을 이동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사고로 어떠한 물건에 손상이 갈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운송의 전 구간 중에 어느 구간까지, 출발에서부터 어느 구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셀러가 책임지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실은 바이어가 책임을 진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운송을 하려면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송 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그 다음에 수출 수입 통과는 누가 하느냐? 보험은 누가 드느냐? 물건의 제품의 이전은 언제 일어나느냐? 등등 이러한 의무를 10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누가 책임지고 이건 누가 책임지고 이건 누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규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10가지 의무를 몇 가지 조건으로 구성해 놨다. 적용 조건 몇 가지를 만들어 놨다. 11가지.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운송과 관련돼서 11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숫자를 우선은 좀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1가지 조건에 운송과 관련되는 10가지씩 셀러, 바이어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운송과 관련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게 인커텀지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 1번 한번 보실게요. 1번 여기 보시면은요. 국제물품계약서에서의 당사자의 의무를 지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인커텀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국제물품계약서라는 건 뭐예요? 무역계약서예요. 무역계약서에서 당사자의 의무를 지정했다. 당사자 어떤 의무? 예, 운송에 따른 의무를 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해놓은 이유는 운송 관련된 당사자의 의무를 그러니까 매 건별로 뭐는 어떻게 하자, 뭐는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중요한 문제인데 빠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예, 불명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했을 때 어떤 단어나 문구나 문장의 해석에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정형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만들게 되면 처음에는 그 규칙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실행하는 게 처음에는 오히려 그게 불편해요. 근데 그러나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게 서서히 적응이 돼 가면서는 이게 훨씬 더 서로 간에 분명해지고 할 일이 분명해지고 서로 간에 아니면 어떤 집단 내에서 이거는 옳은 행위야 이거는 틀린 행위야 이건 네가 잘했어 잘못했어 이게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치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이 규칙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가지고 유치원에 등교를 하면 일단 먼저 손부터 씻어야 돼. 그 다음에 대화할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 돼. 이게 이제 코비드 상황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간식은 몇 시에 먹는 거야? 놀이공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야? 그 다음에 점심은 몇 시에 먹고, 그 다음에 점심에 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고, 이렇게 정해놓으면 처음에 애들이 불편해요. 근데 그러나 애들이 적응을 하면 이게 교육 훈련이 돼가지고 애들의 행동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 두 번째는 CIF, FOB. 여러분들 이제 이러한 이게 이제 뭐냐면 인커텀즈 11가지 조건 중에 하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조건들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 만났을 때도 그 사람을 치면은 빨리 이름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목의 이름을 기억하셔야겠다. 그래서 CIF, FOB 같은 정형거리 조건을 사용하여 그러한 불편을 극복해 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불편이요? 번거롭고 빠뜨리기 쉽고 불명확하고 한 것들을 11가지 조건에다가 의무를 딱 규정해 놓으니까 그러한 불편들이 해소가 되더라. 그 다음에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그러니까 11가지 조건에는 이 조건을 사용하게 될 때는 어디까지 창고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의 운송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누가 책임진다. 거기까지의 비용은 누가 지불한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놨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통과는 누가 한다?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인커텀즈에 규정하고 있는 운송 관련 중요한 10가지 의무 중에 나오는 내용들. 그게 중요한 것들이 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통관의 주체. 누가 통관할 것이냐. 수출 수입하려면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놨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서 분기점이라는 말이 뭐예요? 분기점이라는 말이. 예. 뭔가가 바뀌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의 분기점, 그러면 분기점이 예를 들어가지고 선적하는 시점이다. 그러면 선적하기 전까지는 위험에 대한 주체가 누구요? 셀러. 그 다음에 분기점 이후로는 바뀐다고 그랬죠.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사고는 바이어. 이런 식으로. 비용의 분기점이 선적 시점이다. 그러면 선적할 때까지는 셀러가, 선적한 이후에는 바이어가. 그쵸? 그래서 주체가 바뀌는 시점이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분기점 이전까지는 셀러, 분기점 이후에는 바이어가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인커텀즈는요, 말씀드린 대로 ICC라는 국제단체, 인터내셔널 챔버 오브 커머스에서 1936년도에 제정을 했어요. 예. 36년도. 이게 36년도 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연도가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상당히 오래됐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계속 개정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의미가 있는 연도예요. 왜냐? 우리 어머니가 예, 탄생하신 연도예요. 아직도 건강하세요. 예, 복이죠, 뭐. 예. 그 다음에 인커텀즈의 의의를 한번 보실게요. 인커텀즈라는 거는 인터내셔널 커머셜 텀즈의 약자예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인커텀즈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정형거래 조건의 해소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 규칙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눈으로만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누가 무역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희는 홍콩하고 거래한다며? 근데 정형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 통일 조건 중에 어떤 거 사용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인가 금지 조건이 뭐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제정되고 개정된 그 히스토리를 보면 36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요. 53년도, 67년도, 70년도 이렇게 쭉 개정이 되다가 최근에는 2000년도, 그 다음에 2010년도, 20년도. 그래서 80년도 이후에는 정확하게 10년에 한 번씩. 2011년도 그러지만 이건 시행된 거고요. 2010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10년도 이렇게 바꿔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만에 한 번씩 개정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건 2020년도에 개정된 걸 사용하는 거고요. 근데 그러나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서 우리는 2010년도 개정판을 사용을 하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꼭 가장 최신 개정판을 사용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0년도 그 인커텀즈의 부제를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이렇게 부제가 바뀌어 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만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냥 넘어가기 뭐 해가지고 그냥 히스토리
것처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권텀지라는 거는 CISG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CISG. 비엔나 협약. 뭐예요? 무역 계약과 관련된 유엔에서 제정한 국제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예, 국제 협약. 예.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법입니다. 그리고 인권텀지라는 거는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인권텀지를 사용하지 않는 무역업자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러나 인권텀지라는 이 국제규칙이 자동으로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권텀지라는 거는 ICC라는 민간단체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룰 같은 거예요. 강행법이 아니에요. 따라서 인권텀지의 규정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써놓으셔야 돼요. 제가 계약서 해설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약서의 조건들은 인권텀지를 따른다. 이 말을 써놔야 돼요. 근데 되게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가수적으로 그냥 쓰는데 위험한 일이에요. 항상 쓰셔야 돼요.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랄게요.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